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1월 13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말하기를 자칫 통감을 강론하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니 유관이 아뢰기를 권수가 너무 많아 모두 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김익정이 근사록을 강독하기를 청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상왕이 대사한 허지 등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함께 박섭 등을 국문하게 하다. 상왕이 대사한 허지, 사간대부 정초, 형조 정랑 김지형, 병조 참판, 이명덕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함께 박섭 등을 국문하게 하며 말하기를 전위 교서에 이르기를 궁국과 관련된 중대사는 내가 직접 듣고 결단하겠다라고 하였고 또 병조는 항상 전문 안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군무를 아뢰지 않았으니 필시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하니 박섭이 진술하기를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새로 병조 판서에 제수되어 직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상인이 갑사에게 휴가를 주는 일 등의 모든 군무는 규례에 따라 응당 주상전에 아뢰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강상인이 상왕께서 잠저에 계실 때부터 있던 옛 신하이고 병조에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여 오직 강상인의 의견만을 따르고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국진을 부르는 일은 저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매를 바치는 일은 강상인이 왕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였기에 제가 감히 어기지 못하였습니다. 최지지가 말하기를 이각이 저희 기양지를 지나면서 제가 강상인과 말하면서 군무와 관련된 일은 응당 상왕전에 아뢰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강상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의금부가 진술을 갖추어 보고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섭이 전혀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니 제가 없을 수 없으나 강상인과는 죄과가 다르니 차마 신장을 치며 신문할 수 없다. 하니 허지가 아뢰기를 박섭은 10살 먹은 아이가 아니고 자신이 병조의 장관이 되었는데 어찌 이의 요점을 알지 못하고 강상인을 따랐겠습니까? 마땅히 국문해야 하니 죄가 반드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한 정도일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공령군의 유모에게 뇌물을 준 신효창을 파직하다. 상왕이 주상과 함께 연침에 나아가 조말생, 원숙, 장윤하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연이어 3명의 아들을 잃고 성령도 죽었으니 슬픔이 어찌 사그라지겠는가 하고 계속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공령의 아우는 한두 살 된 아이로 궁중에서 양육하였다. 지금 그 어머니가 병이 나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고 유모도 병들어 누워있으니 내가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그 어머니에게 묻기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영평군의 족인이 기르기를 원하지만 첩이 어찌 마음대로 허락하겠습니까? 신효창이 저번에 탄핵당하여 개성 유후사에 가고 나서 죄를 면하고자 하여 공령을 시양자로 삼기를 원하면서 노비 50구를 주었습니다. 유모가 그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첩이 질책하며 전하께서는 궁인의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으니 내가 어찌 감히 아랠 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처음 알았노라. 이전에 대간이 누차 신효창의 처벌을 청하였지만 나는 이미 태조를 호종하게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원숙과 장윤하에게 이를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루한 일이 생겼으니 내가 마음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야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에 분명히 그의 죄를 다스려 무사람이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죄는 율무에 따르면 불렁위를 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죄를 범하였으니 외지로 내쫓아 일생을 마치게 하고자 한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율문에 궁인과 결탁하여 거짓으로 아뢰면 차명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찌 불렁이에 그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박은과 이원을 불러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신효창의 일은 비록 사면 예외 조목에 있지는 않지만 임금의 덕을 훼손하려는 신보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모년 태종 2 1402에 신하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제가 진실로 중하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공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모두 나의 뜻과는 맞지 않으니 알맞게 헤아려 시행하겠다 하였다. 당초에 신효창이 도총재에 제수되었을 때 박언이 아뢰기를 신효창은 방망과 마찬가지이니 설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어찌 관직과 복록을 주어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마침내 파직하였다. 대간이 이어서 처벌을 청하여 상소를 계속해서 올리니 신효창이 두려워하며 공령군의 어머니인 신영옹주가 총애를 받고 있다고 여겨 노비를 뇌물로 준 것이다. 신효창은 댐댐이가 개팍해서 사림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다음은 14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상왕이 하연에게 명하여 병조와 함께 신효창을 신문하게 하였다. 신효창이 아뢰기를 신이 개성 유후사에 가서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위 공령군의 처형인 제성령을 통해 노비 59를 공령군에게 주었습니다. 신의 심정을 아뢰어 주기를 바란 것이지 감히 이 일로 상왕께 총애를 받고자 하였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이모년 1402년 태종 2의 일은 방망과 임순례가 수계이고 조사의는 그 다음이었으니 국가에서 모두 그들을 논제하였다. 나머지 죄인 중에 어떤 이는 스스로 옥으로 들어가 순순히 형벌을 받아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다. 내가 이미 경은 죄가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경은 노비를 뇌물로 주고 탐욕스럽고도 천박한 마음으로 나를 엿보았다. 이전에 듣건대 전조의 만렵에 이러한 풍속이 성행하였다고 했는데 어찌 지금 이런 짓을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공령이 어찌 직접 짐을 지고 물을 길어 올 정도이겠는가. 다만 사면령을 내리기 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으니 단지 먼 고을에 안치하게 하겠다 하고 마침내 의금부로 내려보냈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신효창의 죄가 큰데 먼 지방으로 내쫓기만 하시니 너무 가볍습니다. 고신을 빼앗고 그가 뇌물로 준 노비는 국가에 기속하소서 하였는데 상황이 윤허하지 않았다. 대사은 허지 등이 신효창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대사은 허지, 의금부 제조 병계량, 전흥 등이 청하기를 신효창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성상의 해와 달 같은 밝음을 더럽혔습니다.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니 그 진상을 국문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가 이방간의 처벌을 요청하였는데 주상이 동의하지 않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방간 부자의 죄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형하지 않았으니 후세 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주상이 말하기를 나도 이방간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왕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어찌 감히 부왕의 마음을 어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파난변부사 신열이 졸하다. 파난변부사 신열이 부임지에서 졸하였다. 그의 간이 도성을 지나가자 주상이 명을 내려 제사를 지내주게 하였다. 주상이 동지 제사에 썰 향축을 전해주다. 주상이 동지 제사에 썰 향축을 전해주었다. 경연에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이훈의 일에 관해 논하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이훈의 일을 보고 경영관에게 이르기를 이훈의 일이 성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니 탁신이 대답하기를 이훈은 참으로 간악하나 만약 황간을 제거하였다면 또한 통쾌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정초가 아뢰기를 이훈의 일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나라의 복입니다. 동탁의 일 또한 거울 삼을 만하니 이훈이 어찌 동탁과 다르겠습니까? 하니 주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형조가 흉년을 이유로 노비 문적 작성을 미룰 것을 청하다. 형조가 올해가 흉년이라는 이유로 노비의 공문은 풍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적을 작성하기를 청하였다. 이전에 조정에서 노비와 관련한 쟁송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이유로 노비 문적을 작성하기를 청하여 10월까지 하기로 하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와서 형조가 노비 문적의 작성을 정지하기를 청한 것이다. 상왕과 박언이 동지에 좋아하는 의식에 관해 논하다. 예조가 동지에 좋아하는 의식을 아뢰었다. 박언이 아뢰기를 상왕께서 왕위를 선양하셨으나 사대를 위한 표문과 전문은 모두 상왕께서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상께서는 응당 상왕을 모셔서
망골예를 행하고 예를 마치면 백간을 거느리고 수강궁에 조화한 다음 인정전으로 돌아와 여러 신하들에게 조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의식을 따지면 그렇지만 다만 내가 병이 있어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주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예를 행하고 나서 백간을 거느리고 이 늙은이를 보러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의금부가 신효창의 옥사를 갖추어 아뢰자 상왕이 주상에게 아뢰어 시행하게 하다. 의금부가 신효창의 옥사를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비록 국문하지 말고 먼 지방으로 내쫓으라고 명하셨지만 신들은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신효창의 죄는 사면 예외 조목에 있지는 않으나 다만 마음이 비루하다고 여겨 먼 지방으로 내쫓는 것일 뿐이다. 임금에게 뇌물을 준 것에 관한 형률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죄가 대사면을 받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제위하였을 때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도 많으니 경들은 주상에게 아뢰어 시행하라 하였다. 상왕이 성성린에게 고기를 먹도록 권하겠다고 이르다. 상왕이 말하기를 정성 성성린이 아들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나와 비슷할 것이다. 틀림없이 고기를 먹지 않을 터이니 내일 내가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자 한다. 하니 원숙이 아뢰기를 성성린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참으로 상왕의 하교가 옳습니다 하였다. 함길도 도절제사 윤유충이 졸하였다. 대마도의 자위문 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수정으로 만든 각건을 바치고 이어서 보고하기를 금년 6월에 중원에서 사자를 보내어 동전 8만관을 주었으나 우리 국왕이 사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여단 사람 홍인기를 사람을 고살한 죄로 차명에 처하였다. 다음은 16일로 가겠습니다. 동지에 망걸리를 올린 후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수강궁을 찾아뵙다. 해가 남쪽에 이르렀다. 주상이 면복을 갖춰 입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걸리를 행하였다. 그리고 원유관과 강사포를 착용하고 인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화를 받았다. 여러 도에서 박물을 바치고 섬나라 외인 50여 명도 조화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의식을 마친 후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수강궁을 찾아뵈었는데 상왕이 의식을 생략하라고 명하여 사배만 행하였다. 유정현 등에게 표피 한 벌씩, 조연 등에게 녹비 한 벌씩을 내려주고 술자리를 베풀다. 영돈영 부사 유정현, 자의정 박언, 오의정 이원 등에게는 표피 1벌씩을, 한평군 조연 이하에게는 녹비 1벌씩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경들이 오늘 나의 집에 왔으므로 변변치 않은 물건을 내려주노니 이 가죽이 질기고 오래가듯 경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술자리를 차리니 교령대군 이보 이하 훈친과 재상이 모두 연회에 참석하였다. 술이 근하하게 취하자 연구를 지었다. 상왕이 원숙을 불러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말하기를 오늘 헌수하는 자리는 내가 올해 흉년이 들어 만류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주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와서 이 늙은이를 위로하는데 내가 예로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소하게나마 궁궐 부엌에 저장해 둔 것으로 자그마한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경들은 편히 앉아 술을 마시라. 다만 날씨가 추워 길이 얼어 밤길을 다니기에 고생스러울까 걱정된다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예를 갖춰 사례하였다. 또 말하기를 오늘 주상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나에게 배려하니 내가 더욱 존귀해졌다 하고 옥잔을 유정현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유정현이 한사코 사양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경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한다. 경은 나의 뜻을 알겠는가 하니 유정현이 아뢰기를 신은 일심동체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어찌 감히 하나의 술잔을 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같이 마시기를 원하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고 또 옥잔을 박은과 이원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곡산군 연사종이 자리를 피하면서 아뢰기를 의당 수령을 잘 선발해야 하고 청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청거한 사람까지 처벌하라는 명령을 거듭 엄격하게 시행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상왕이 풍악을 거치라고 명하고 5월에 미리 새 곡식을 팔았다네 라는 서비중의 시구를 외우면서 말하기를 주상은 선왕의 법도를 지킬 군주가 충분히 될 만하다. 경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보좌하고 인도하라 하니 여러 신하가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상왕이 주상의 어깨에 기대고 일어나 춤추었다. 밤이 이경이 될 때까지 연회를 매우 즐겁게 즐기고 파하였다. 다음은 17일입니다.
상왕과 주상이 장윤하와 김용기를 각각 성성린의 집에 보내어 고기를 먹도록 권하다. 상왕은 지사 장윤화를, 주상은 환관 김용기를 보내어 창녕부원군 성성린의 집에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먹도록 권하게 하였다. 신효창의 고신과 공신 노권을 빼앗고 무주현으로 유배에 보내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신효창의 죄는 비록 궁인과 결탁한 제율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이 불충하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상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고신을 빼앗아 먼 지방에 안치하기를 청하니 침내 고신과 공신 노권을 빼앗아 무주현으로 유배에 보냈다. 상왕이 말하였다. 화재는 조심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성정원을 시켜 각 간사에 불을 조심하도록 유시하게 하고 순작관을 시켜 살피게 하라. 다음은 18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중의위의 4개 번을 새로 2대, 번마다 절제사는 각 2인을 두게 하였다. 성성린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사언하니 병조에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하영과 유영 등이 아뢰기를 방만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극형에 처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